시민권 신청자가 치러야 하는 시험이 앞으로 더 어렵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3일 위스콘신주의 한 축제 현장에서는 승객을 태우고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공중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구 온난화의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지난 3일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틱톡에서 10대들의 지하철 서핑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는 10대 청소년 7명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시민권 신청자가 치러야 하는 시험이 앞으로 더 어렵게 바뀔 것으로 전망됩니다. 말하기 영역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역사와 정부 관련 시험은 현행 단답형에서 다지선다형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영어 실력이 부족한 고령자나 이민자 등에게는 더 불리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이민국이 2008년에 마지막으로 변경한 시민권 시험을 15년 만에 업데이트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새로운 시험을 도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 시험에서는 영어 말하기 영역이 더 어려워집니다. 현재는 시험관이 시민권 신청자를 인터뷰하면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평가하는데 응시자가 이미 귀하 신청 서류에 답한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쉬운 편입니다. 하지만 새 시험에서는 시험관이 날씨나 음식, 행동 등 일상적인 상황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면 응시자가 그 내용을 영어로 묘사해야 합니다. 또 다른 변화는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시험하는 영역으로 문제 양식을 현재의 단답형에서 선다형으로 바뀝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시험관이 미국이 1900년대에 치른 전쟁 하나를 대라고 하면 응시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걸프전 등 5개 정답 중 아는 전쟁 하나를 답하면 됩니다. 하지만 새 양식에서는 응시자가 직접 질문을 읽고 남북전쟁과 멕시코 미국전쟁, 한국전쟁과 스페인 미국전쟁 등 미국이 1800년대에 치른 전쟁 3개를 포함한 4개 선택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정답을 맞추려면 질문을 먼저 이해하고 1900년대에 치른 전쟁 5개를 모두 알아야 하기 때문에 난이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전문가들은 영어를 잘 못하거나 교육 기회를 누리지 못한 난민, 고령 이민자와 장애인 등이 새 시험을 통과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법은 대부분 시민권 신청자에게 일상적인 영어 말하기와 읽기, 쓰기 능력과 미국 역사와 정부에 대한 지식을 입증할 것을 요구합니다. 시민이민국은 올해 새 시험을 전국 단위로 시범 도입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전문가 검증을 거쳐 올해 후반기부터 적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제는 미국의 독립 247주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독립기념일을 맞아 치러진 설문조사에서는 미국인들의 국가 자긍심이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독립기념일인 어제 여론조사기관 갤럽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이라는 사실이 극도로 자랑스럽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9%에 그쳤습니다. 관련 조사가 시작된 이래 역대 최저를 기록한 지난해 38%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갤럽이 미성인들을 대상으로 2001년부터 실시한 이 조사에서 조국이 극도로 자랑스럽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03년으로 70%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 매우 자랑스럽다는 응답은 28%였고 대체로 자랑스럽다는 7%, 조금 자랑스럽다는 4%로 나타났습니다. 악시오스는 미국이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문제들에 직면한 상황에서 이런 추세가 감지됐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대유행과 조지 플로이드 피살 뒤 조직적 인종차별에 대한 사회각성 등을 문제로 거론했습니다. 악시오스는 또 올해 조사 결과를 두고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대한 미국인들의 낙담을 주목했습니다. 이 매체는 대선을 500일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거의 모든 미국인이 원치 않는 재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응답은 정치 성향에 따라 뚜렷하게 엇갈렸는데 극도로 자랑스럽다는 비율은 공화당원에게서는 60%, 민주당원에게서는 29%로 조사됐습니다. 연령별로는 모국을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집단은 나이든 보수 진영, 가장 덜 자랑스러워하는 집단은 젊은 진보층이었습니다. 한편 독립기념일 연휴 미 전역 곳곳에서는 또 총기 난사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최소 1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공화당에 의회 차원에서의 공격용 무기 금지 법안을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8시 30분께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킹세싱 지역에서 40세 남성이 무차별 총격을 가해 성인 남성 5명이 숨졌습니다. 2세와 13세 어린이 2명도 다쳤지만 안정적인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총격을 가하며 달아나는 용의자를 추격 끝에 체포했고 현장에서는 50여 개의 탄피가 발견됐습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텍사스주 포트워스 코모 지역에서도 3일 밤늦게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한 주차장에서 총상을 입은 피해자들을 발견하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고 사건 현장에는 많은 수의 군중이 모여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지난 2일 새벽에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지역 축제장에서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2명이 숨지고 28명이 다쳤는데 피해자 절반 이상이 미성년자였고 부상자 중 4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또 같은 날 새벽 캔자스주 위치타의 한 나이트클럽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11명이 다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내고 우리는 지난 며칠간 전국에서 비극적이고 무분별한 총격 사건 물결을 견뎌내야 했다면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는 총기 폭력이라는 전염병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공격용 무기와 고용량 탄창을 금지하고 총기의 안전한 보관을 요구하며 총기 제조업체의 책임 면제를 끝내고 포괄적인 배경 조사를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권한 내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연방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린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의 대안으로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상환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상환액 징수 한도도 낮췄습니다. 연방교육부는 지난 30일 연방대법원의 학자금 융자 탕감 시행 금지 명령에 대한 항의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세이브를 최종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은 연방 학자금 대출 월 상환액 부담을 현재보다 크게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학자금 대출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현재 연방 빈곤선 150%, 연소득 24,400달러 미만에서 225% 미만, 연소득 32,805달러로 확대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액 징수 한도를 현재 채무자 재량소득, 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까지로 인하하며 학자금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하인 채무자는 10년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가 탕감되고 대출 원금이 12,000달러 이상이면 1,000달러 추가될 때마다 탕감을 위한 상환 기간이 1년 추가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세이브 프로그램은 내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될 계획이지만 월 상환금 지불 면제 대상 확대 등 일부 내용은 올 여름부터 적용이 시작됩니다. 세이브 프로그램은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학부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자가 대상이고 기존 소득 기반 상환 프로그램 가입자는 별도 조치 없이 새로운 세이브 프로그램으로 전환됩니다. 신규 가입을 희망하는 학자금 대출자는 연방교육부 웹사이트에서 세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3일 위스콘신주의 한 축제 현장에서는 운행 중이던 롤러코스터가 공중에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해당 롤러코스터에 탑승했던 승객들은 구조를 위해서 공중에 최대 3시간가량을 거꾸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지난 3일 위스콘신주 크랜던 포레스트 카운티에서 열린 한 축제에서 롤러코스터가 기계적 결함으로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했던 크랜던 소방서는 당시 탑승하고 있던 승객들이 공중에 매달린 채로 몇 시간 동안 구조 작업이 이뤄졌다고 밝혔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에는 구조대원들이 롤러코스터 꼭대기 승객들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측면으로 접근해 구조 작업을 하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크랜던 소방서장 브레넌 쿡은 롤러코스터에 기계적 결함이 발생해 승객들이 롤러코스터 상부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로 멈췄다며 이 놀이기구는 최근 현장에서 점검을 받은 적이 있었고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사고가 발생한 롤러코스터의 높이 때문에 승객들을 내리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을 가진 구조팀과 특수장비가 추가로 필요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인근 3개 도시의 소방서와 구조대가 이번 구조 작업에 참여했고 45분 거리에 위치한 안티고에서 아파트 11층 정도의 높이인 약 100m의 사다리차가 도착하고 나서야 구조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구조대가 출동하고 난 뒤 약 2시간 후인 오후 3시 20분에야 첫 승객이 지상으로 내려왔고 마지막 승객은 운행이 중단된 지 3시간이 넘은 오후 5시 1분에 구조됐습니다. 총 9명의 승객이 의료 서비스를 받았고 그중 1명은 구급차로 병원에 이송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는데 올해는 엘니뇨 현상까지 겹치면서 곳곳에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는 관측 이래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메인 주립대 연구팀이 국립해양대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일 지구 표면 2m 위 대기 온도는 평균 섭씨 17.01도, 화씨 62.62도로 관측 이래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종전 기록은 지난해 7월 24일과 2016년 8월 14일 관측된 16.92도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와 엘니뇨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올해 라니냐가 끝나고 엘니뇨가 찾아오면서 당분간은 지속적인 온도 상승이 예고됐습니다. 엘니뇨는 적도 열대 태평양 근방 해류의 해수 온도가 평균보다 높아지는 현상인데 포브스는 특히 미 남부 전역에서 극심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지난 3주 동안 플로리다에서 애리조나까지 화씨 100도, 섭씨 37.7도 이상의 기온이 이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이렇게 때이른 폭염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유명 관광지인 그랜드 캐니언을 찾은 50대 여성이 더위에 의식을 잃고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랜드 캐니언 국립공원은 지난 2일 57세 여성이 하이킹 도중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투입 지역의 최고 기온은 화씨 100도, 섭씨 37.7도를 훌쩍 넘어서면서 폭염 경보가 내려진 상태였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폭염으로 인해 지난달에만 텍사스에서 최소 13명이 사망했고 루이지애나에서 2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신차 판매가 당초 전망치를 웃돌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라면 올해 신차 판매량이 1,5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올해 상반기 자동차 판매 시장에서 신차 판매가 올 초에 전망치를 웃돌고 있습니다. 기아, 닛산, 혼다 등이 미국 시장 내 좋은 상반기 실적을 발표했고 전기차 테슬라와 리비안이 2분기 세계 시장 호실적으로 주가가 많이 뛰었습니다. 업계는 올 상반기 동안의 신차 판매량이 전년보다 12에서 14%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미국의 신차 판매는 총 1,390만 대로 10년 내 최저치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후 올해는 당초 1,410만 대 정도가 팔릴 것으로 전망됐지만 지금은 1,500만 대까지 전망치가 올랐습니다. 이와 관련해 판매 딜러상과 제조사 경영진들은 지난 3년 동안 반도체 품귀로 인해 신차 부족 사태에 억눌려 있던 수요가 공급 완화로 터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 제조사들이 보다 꾸준하게 신차를 대량으로 내놓고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도 구매자들이 활발하게 반응하면서 이전 전망치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은 인플레를 반영해 반년 동안 3% 상승했고 6월 기준 평가 가격은 46,000달러입니다. 다만 코로나 팬데믹 직전에는 미국의 신차 판매가 한 해 1,700만 대를 넘었던 것을 감안하면 올해 전망치 1,500만 대를 판매한다고 해도 200만 대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시정부가 뉴욕시 노숙자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실시해 왔지만 아직도 효과를 보기엔 역부족입니다. 뉴욕시의 길거리 노숙자 수는 1년 만에 오히려 18%가 늘었습니다. 시 노숙자 서비스국이 올해 초 진행해 어제 발표한 연례 노숙자 아울리치 인구 추정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월 24일 기준 뉴욕시에서 쉘터가 아닌 길거리나 전철역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숙자 수는 4,04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1월에 3,439명과 비교해 603명, 17.5%가 증가한 겁니다. 노숙자 서비스국은 지난 한 해 동안 뉴욕시는 엄청난 인도주의적 위기에 동시에 대응해왔다며 망명 신청자 문제를 간접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봄부터 뉴욕에 도착한 망명 신청자 수는 7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들을 쉘터 등으로 배치하면서 동시에 노숙자를 관리하기 버거웠다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그러면서도 망명 신청자 관리를 위해 쉘터 수를 대폭 늘리면서 많은 길거리 노숙자들이 쉘터로 보내졌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노숙자 수 증가폭이 더 컸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앞서 시 감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시정부가 지난해 3월부터 11월까지 길거리 노숙자 2,308명을 쉘터로 이동시켰지만 하루 이상 쉘터에 머무른 이들은 9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뉴욕시가 넘쳐나는 망명 신청자를 관리하느라 노숙자 문제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최근 남부 국경을 통해 넘어온 불법 입국자 규모는 다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관련해 뉴욕타임즈는 불법 입국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새 이민 정책 등을 살피며 관망 모드에 있다는 분석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에서는 여전히 10대들의 지하철 서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뉴욕시에서만 위험천만한 지하철 서핑으로 사망한 10대 청소년이 7명에 달합니다. 최근 뉴욕에서는 10대 청소년들의 지하철 서핑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지하철 서핑을 하는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틱톡 등의 계제에 관심을 끄는 겁니다. 앞서 일부 10대가 지하철 서핑을 통해 많은 조회수와 좋아요를 얻은 후 다른 이들도 유행에 동참하고 있는 건데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에는 14세 소년 제본 프레이저가 오후 5시 30분께 뉴욕시 퀸즈 지하철에서 지하철 서핑을 시도하다가 철로 상단에 있던 구조물에 부딪혀 숨졌습니다. 지난달 22일에는 14세 소년 위딘스 가르시아가 맨하튼 메트로 L선에서 지하철 서핑을 하던 중 중상을 입은 채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가르시아는 지상에서 이동하는 지하철 지붕에 올라타 서핑을 하다가 지하철이 터널 구간으로 진입하면서 구조물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르시아와 함께 지하철 서핑을 하던 또 다른 14세 소년은 사망했고 의식을 잃은 가르시아는 인근 퀸즈 병원으로 이송됐고 최근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틱톡과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명성을 얻기 위해 지하철 서핑 같은 영상을 올리지 말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뉴욕 교통당국에 따르면 올해에만 10대 청소년 7명이 지하철 서핑 영상을 찍다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우정국은 오는 8일부터 Forever 우표 가격이 현행 63센트에서 66센트로 인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우정국의 우표값 인상은 지난 2019년 이후 5번째로 올해 1월 60센트에서 63센트로 오른 후 6개월 만에 또다시 5.4%가 올라가는 겁니다. USPS는 인플레이션에 따른 운영비 상승으로 우표 가격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USPS는 올 1분기 동안 우편물 배달이 17억 건 감소한 가운데 운영 비용은 2억 달러 이상이 추가돼 총 215억 달러가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한 운영 적자가 1분기에만 10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제 독립기념일을 맞아 퀸즈 코니아일랜드에서 전통의 핫도그 먹기 대회가 열렸습니다. 남자 부문 우승자는 조이 체스넛으로 제한시간 10분 동안 62개를 먹었고 여자 부문은 39.5개를 먹은 미스 스도가 우승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에도 우승을 차지했었습니다. 어제 대회는 폭우로 인해 연기될 뻔했지만 관중들의 항의에다 날씨도 맑아지면서 예정 시간보다 2시간 늦게 치러졌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이달부터 뉴욕 시내 일부 지하철 노선의 배차 간격을 단축하는 등 운행 서비스 확대에 나섰습니다. 지하철 G, J, M 노선의 주말 배차 간격이 기존 10분에서 12분에서 8분에서 10분으로 2분 단축됐습니다. MTA는 다음 달부터 지하철 1번, 6번 노선 주말 운행을 현재 8분의 배차 간격에서 6분으로 단축할 예정이고 CNR 노선의 주중 대낮 운행을 현재 10분 배차 간격에서 8분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아울러 올 연말까지 CNR 노선 저녁 배차 간격을 8분으로 단축하고 G 노선의 대낮 배차 간격도 8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공공인력 확충을 위해 모든 주의 공무원 시험 응시료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주 공무원 시험 응시료는 시험당 최소 25달러에서 45달러에 달합니다. 시험 응시료 면제는 지난 4월 말 주지사와 주의회가 합의 통과시킨 2,290억 달러 규모의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따른 겁니다. 주정부에 따르면 현재 중공무원은 18만 3,250명 규모인데 이 가운데 향후 5년 내 정년 은퇴 대상 인력이 12,500명이나 돼 인력 충원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주 공무원 시험 응시료 면제로 더 많은 저소득층 소외계층의 공직 진출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겠지만 오후부터는 적지만 때때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2도, 섭씨 22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부분적으로 화창한 가운데 오후부터는 역시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토요일 역시 화창하지만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